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소재로 평화로움을 선사한 음악처럼 오늘 함께하고 있는 시인 역시 자연이 도서관이자 서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마음에 지금 담은 질문들 잠시 후에 시인의 강연이 끝나고는 시인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또 하고 싶은 말들 질문도 해주시고요. 이후에 사진 촬영과 포토타임과 그리고 사인회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 쓰다라는 주제로 김용택 선생님의 두 번째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살다 본 게 별일이 다 있네. 이거 끊었다가 또 다시 하고 강연을. 갑자기 우리 마을이 나왔대. 그 제가 사는 집이 굉장히 산골 마을이잖아요. 산골 마을인데 제가 늘 누워서 이렇게 할 일 없이 진짜 할 일 없이 많이 지내는데 할 일 없이 누워서 있을 때 그 소낙비가 비가 내릴 때 올해는 비가 많이 왔죠. 근데 바로 창문 옆에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오동나무가 굉장히 잎이 커요. 아주 어떨 때면 내가 거기 올라가서 좀 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큰데 비가 내리면 문을 열어놓고 여름에는 지내잖아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음과 악이 이유가 없어요. 이유. 그게 바로 음악이라는 거죠.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 음과 악이 이유가 없어. 누가 이유를 못 따라요. 그게 음악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어쩔 때는 보름달이 와서 그 다 놀다가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작은 박새가 위에 앉았다 갈 때도 있고, 구름이 쉬었다 갈 때도 있고, 그 오동잎에 별짓을 다 해요. 오동잎이. 저는 그 나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일찍 잡니다. 한 8시 반에 자요. 어제는 좀 피곤했는지 내가 아침에 여보 내가 몇 시에 잤죠 그랬더니 7시 20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선생님.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겠죠.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선생님들이 노래를 가르쳤는데 세란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서 3시쯤 일어납니다. 3시 반쯤. 그러면 스트레칭을 한 10분 합니다.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을 하고 서재로 가죠. 가서 컴퓨터를 켜고 제일 하면 뭘 하냐면 다음으로 들어가서 스포츠를 들어가요. 그래서 축구 명장면을 봅니다. 절대 저는 축구를 90분간 안 봐요. 꼬링하는 장면만 보죠. 어떻게 90분이나 보였어. 축구 명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대충 다음에서 검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예로 들어가요. 연예 있죠. 연예인들이 있었던 뭐 환불 원정대라든가 뭐 별 연예인 연속극도 또 있죠. 요새 뭐 연예인란에 들어가서 환불 원정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환불 원정대가 정말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미군 우리 새끼인가 그것도 꼭 명장면만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로 넘어가요. 영화 들어가서 영화의 모든 영화를 다 이렇게 거의 새로 나온 영화 뭐 유명한 배우가 감독이 무슨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 영화 리뷰를 다 보죠. 그리고 나서 신문을 다 검색을 합니다. 8개 정도의 신문을 검색해서 사설 그다음에 뭐 평론 그다음에 인터뷰 기사들 컬럼을 다 거의 뭐 다 검색해서 볼 건 보고 버릴 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기를 씁니다. 이 시간에는 글쓰기를 좀 제가 주로 할 텐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글쓰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기를 쓰죠. 일기를 왜 거꾸로 왜 이렇게 됐나? 네.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빼도록 하고 일기를 씁니다. 어제 있었던 일기를 오늘 쓰는 거죠. 글쓰기는 시인을 만든다든가 소설가를 만든다든가 유명한 에세이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글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공부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 살고 있는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창조해내는 거죠. 사실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는 게 공부입니다. 그중에 글쓰기라는 게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자세히 보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죠. 답답하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생각을 풀어내버리면 속이 시원해요. 근데 또 생각이 들어옵니다. 인간들이라는 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생각이 들어서 또 답답하게 하죠. 그 생각을 정리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넓혀지는 거죠. 무한대죠. 어마어마하죠.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술이란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을, 인간의 혼을 보여주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한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뭐 정치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러겠죠.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빠르다 그 말이죠. 시를 한 편을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장 빨리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받아들여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 아까와는 다른 지금을 우리가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을 한 줄을 쓰고 나면 달라져 있는 거죠. 사람이. 일기를 제가 쓰는데 어떤 날은 우리 안사람이 봄이 되면 냉장고를 정리하고 뭐 다 정리하잖아요. 옷도 정리하고 어느 날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저한테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너무 더 많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받아 써야지 하고 뭐 시키면 얼른 가서 쓰고 나서 일하고 또 뭐 시키면 얼른 쓰고 나서 일하고 그랬더니 일기를 써봤더니 12가지를 시켰어요. 거의 단숨에 1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걸 다 썼더니 너무 멋진 글이 된 거죠. 그래서 시로 썼는데 그 제목이 우리 이러다가 싸우고 말지입니다. 너무나 반감이 많이 일어나요. 계속 시키는데 나중에는 커피 프림 타지 말고 이런 말까지 시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써보는 겁니다. 일기 쓰기는 3분이면 됩니다. 우리는 3분을 안 하는 거죠. 이 세상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무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옳으면 얼른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듣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해봐야지 하고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진짜 나무 말을 잘 들어요. 나는 이 고정된 관념이 없어. 내 것을 고집하고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늘 텅 변화. 다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나 처음에 텅 변화봐.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보이겠어요.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어제 봤던 나무가 오늘 새로 보여봐. 얼마나 좋겠는가. 어제 봤던 우리 아내 모습이 오늘 새로 보여봐. 짜증날 때가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글쓰기란 유명한 사람이 시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시인이 돼봐야 별 것도 아니야. 시인들이 뭘 하겠어. 얼마나. 그렇죠? 시인들이 뭐야. 나를 봐봐. 내가 뭐 하게 생겼어.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를 글쓰기를 통해서 글쓰기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글쓰기라 그 말이죠. 왜? 자기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는 사람만이 생각이 많이 나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자기가 하는 일이 자세히 보이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를 같은 학교에서만 31년을 했어요. 38년 동안 했는데 선생님이 5년밖에 못 있는데 5년 있다가 가라고 하면 이웃학교에서 1년 있다가 얼른 들어온 거죠. 하고 또 5년 있다가 가라고 하면 또 갔다가 얼른 온 거죠. 6번 온 거죠. 6번. 같은 학교로. 그래가지고 6년을 있었어요. 31년을 같은 초등학교에서만 있었죠.
2학년만 26년을 가르쳤어요. 이 개념 없는 놈들. 한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버지도 가르치고 아들도 가르쳤어요. 하는 짓이 지혜배고 똑같아. 걸어가는 모습도 똑같아. 목소리도 똑같아요. 애들한테 글쓰기를 해본 거죠. 글쓰기를 했지 시를 쓴 게 아니고 동시를 쓴 게 아니야. 우리들이 위험한 건 아이들에게 시를 쓰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진짜 어려워. 나보러도 시인인 나보러도 시를 이따금 어디 경치가 좋은 데 가면 어이 김 선생 시 한 수 지어봐 이런 아주 불성식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딱 마루 위에 앉아 있으면 냇가가 보이지, 내가 심어놓은 느티나무가 보이지, 왼쪽에 큰 나무가 보이지, 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리고 딱 마루에 앉아서 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딱 바라보더니 아이고 저거 참나무 아니에요, 저건 느티나무 아닌가, 아이고 저 복숭아꽃 좀 예쁜 것 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살면 시를 쓰겠다. 그러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나를 꼭 쳐다보고 웃어. 뭔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어요. 글쓰기, 시가 아니고 뭘 가르쳤냐?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쓰라고 한 거야. 나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자세히 보고 쓰라고 하는 거죠. 애들이 청룡아 나무 봤어? 그래서 네 봤어요. 네 나무를 정해주거든요. 나무 봐서 나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그러는 거야. 내 나무는요, 집 앞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인데요. 제가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앉았다가 날아가던데요.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써. 그런 거예요. 그게 글이 되는 거죠. 글이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를 가르쳐 주면 자세히 보다 보면 다른 것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문이야. 아이 저놈이 머리가 좋은 놈이란 게 하나를 가르칠 때는 열을 알아보러 그러는 거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장구라든가 무쇠를 하나를 딱 가르쳐주면 꼭 시킨 것만 하면 아무 발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아이 저것은 열을 알아보러 선생님이 속으로 무릎을 치는 거죠. 저건 나중에 끝까지 가겠다. 그러는 거죠. 그게 인문이야. 인문이란 하나를 자세히 보게 해서 다른 것도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거죠. 애들이 그렇게 한 3, 4개월 지내면 애들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보세요.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아버지, 슬기 엄마는 내가 가르쳤어. 네. 읽어보면 슬기네 집에 보면 꼬이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화를 했어 은정이한테. 은정아 너 집에 보면 꼬이는 일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네 딸이 이렇게 써왔다고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슬기 아빠가 술을 몽땅 먹고 들으더니 벌레당 누워서 꼬인다 꼬여 그러고 잔 거예요. 너무 잘 썼죠. 저렇게 글이란 저렇게 쓰면 된다 그 말이죠. 채원이 아빠는 택수요. 공부 채원이 아빠 택수도 공부를 요만큼밖에 못했어. 꼴등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어. 잘 썼죠? 꼴등 나는 죽었는데 어쩌면 그 지혜보고 똑같은지 몰라. 걸어가 막 뛰어갈 때 내가 채훈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너무 지혜보고 똑같아가지고 택수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택수는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는 거야. 뭘 써요? 뭘 쓰라고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죠. 씻으라 벌써요. 씻으라고 벌써요. 씻어도 되라고. 한 번만 더 너는 죽어 나한테. 내가 그랬더니 나하고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쓴 거죠. 잘 썼죠. 글이란 이렇게 쓴다 그 말이죠. 있었던 일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애들이 다 그렇게 일을 진짜 잘 쓰잖아요. 콩너는 죽었다. 콩 타자라 했다. 콩들이 마다나 콩콩 뛰나 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으라고 콩 너는 죽었다 이렇게 쓴 거. 잘 썼죠. 어느 날 이걸 써서 아이들이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박완서 선생님 우리 학교에 있다고 오셨어. 애들 보러. 오늘 여기 써 있으니까 김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이놈은 진짜 나중에 커서 훌륭한 신이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근데요 그 시는 제가 썼습니다. 그런 거죠. 이건 내가 썼어요. 잘 썼죠. 나는 진짜 훌륭한 시인인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박완서 선생님께서 그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박완서 선생님께서 훌륭한 시인이라고 했던 거죠.
쥐는 나쁜 놈이다. 먹을 걸 살짝살짝 다 가져간다. 그러다 쥐어먹고 죽는다. 아. 이건 김영란법이야. 그렇죠? 내가 이거를 가지고 국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야, 이걸 우리가 크게 프랑카트를 만들어서 일단 국회 돔 저렇게 비워두면 뭐냐. 그다가 크게 이걸 서서 붙이자. 내가 그랬어요. 창호는 28살 먹었습니다. 지금 매운탕 집이에요. 섬진강가에서. 진짜 장사를 잘해. 저 어떤 출판사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지금도 서창호 씨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따금 만나지. 그래요. 만나요. 이따금 뭐 매운탕 집을 하니까 서창호 씨 글이 교과서 보조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인쇄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줬죠. 창호야, 너 인쇄 준대. 너 그 절반은 내 거야 이놈 새끼. 알았어요. 이제 눈이 안 온다. 여름이니까. 아유. 놀라운 정리죠? 이렇게 여름을 간단하게 정리한 글이 드물어. 그러죠? 좀 그림이 안 나오나? 그림도 그렇게 했어요. 화병을 놓고 1년 내내 화병을 꽃에 안 떨어뜨려요. 탁자 위에다가. 화병을 그리라고 계속 하다 보면 애들이 저렇게 다른 것도 그리더라 그 말이죠. 잘 그렸죠? 봐봐. 1학년 3명, 2학년 3명 합동 체육 시간. 나요. 내가 열받았던 모양이죠. 조폭같이 그려놨어. 내가 막 이 3명을 가르치니까 앉아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열받으면 쓰죠. 막 그럼 애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지금 선생님들 애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죠. 저 양반 왜 저리 오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그린 것 같아. 조폭같이 그려놨죠. 꽃 좀 보세요. 대단하죠? 저렇게 정성을 다한 그림이 없어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제 집에 있는데 저 그림을 갖다 딱 놓으면 저 그림에 다 치여. 왜? 영혼이 들어있어. 저 그림은 욕심이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간 거지. 어깨에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요. 마음에 힘을 안 줘요. 욕심이 없는 거죠. 정말 잘 그렸어요. 그림을 가르친 적이 없어. 이렇게 그리라 저렇게 그린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림을 그려오면 야, 좀 빡빡하게 칠이라 그런 거죠. 얼마나 빡빡하게 칠했어요. 보세요. 진짜 빡빡하게 칠해놨죠. 이것을 그리다 보면 다른 것도 그리더라 그 말이죠. 정말 대단해요. 그림들이. 보세요.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이 없다니까. 벚꽃을 사인도 받아놨어. 그림에 사인이 없으면 그림값이 안 나가요. 이놈 중에 한 놈만 유명한 화가가 돼봐. 이게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보세요. 이 거침없는 색깔을 보세요. 이 심찬 선들을 보세요. 전혀 이 병이 아니요. 다른 병인데 이렇게 그려. 놀랍잖아요. 봐. 중요한 것은 빡빡하게 칠인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닭을 잘 그렸죠? 닭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한 분만 얘기해봐. 무슨 느낌? 이 닭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다. 무슨 느낌이 들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은 틀려도 좋으니까 제발 말 좀 하자. 싸우면 화가 난 느낌이 들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다 봐. 날카로운 불이 붉은 걸어가잖아요. 확 제낀 뭐 이게 잡아놓으면 치킨이지만 하여튼 화가 난 그런 느낌이 들죠. 애들이 닭을 건드렸겠죠. 일주일 후에 닭을 그릴 때니까 닭을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덕친면에 닭이 딱 한 집밖에 없어. 애들이 철저만 안에 든 닭을 막 건드렸겠죠. 닭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랬어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르쳤다고? 빡빡하게 칠이라. 자, 이렇게 장욱진 선생님보단 더 잘 그리셨어. 그림 멋지잖아요. 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삶을 정리해서 나에게 보여주더라 그 말이죠.
그들이 사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늘 그들은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회의하죠? 회의는 뭐예요?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지라 그 말이죠. 새로워져. 정리를 하는 이유는 새로워지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술가들이야. 예능인들이죠. 예술가들이죠. 얼마나 많은 내부에서 들끓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예술로, 정면이 없고 경계가 없는, 볼 때마다 완성되어 있는데 늘 새로운 행위를,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새롭고 신비롭고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애들이 나한테 가르친 건 그 세 가지였습니다. 애들은 절대 심심한 걸 몰라요.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늘 신비로워요. 그리고 감동을 잘해. 그래서 늘 달라지는 거죠. 애들이 저한테 그걸 가르친 겁니다. 교육은 자기 교육이야.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배우지 않는 교육은 저 혼자 교육이야. 요새의 교육이 바로 그런 저 혼자 교육이죠. 농사 짓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삶이 정리해서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새로운 농사를 지내고 해마다 다른 감동, 똑같은 풍경을 보도 해마다 다른 감동을 그들은 받아들여서 변함없이 배운 것을 써먹고 살았던 거죠. 자연을 잘 읽어가면서 자연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이건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놓은 숲니다. 진짜 예술이죠. 이제 끝났네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했습니다. 인문이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상상하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인문이 무엇인지 열을 아시면 됩니다.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더 씌워진 이 쇠사슬 같은 현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을 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와서 우리들 삶을 힘들고 고단하고 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우리들의 삶을 풀어주는 예술이겠죠.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살아있는 일상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예술인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해요. 어떤 행복학교도 있어.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복하면 절대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어. 행복하면 늘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가 거기야. 경험할 건 다 경험하고 살죠. 그렇죠? 다 힘들어. 힘든데 힘든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어. 불행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한 달이 크다 보면 용케 한 달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작다 보면 한 달이 클 수도 있습니다. 2월 달은 근데 너무 작아. 진짜 좋잖아요. 작으니까 얼른 넘어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마지막으로 지금도 똑같은 말들을 하는데 말씀을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힘들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힘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태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다 있죠. 진짜로.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면 먼 수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서양의 유명한 시인은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나 살다 보면 뭔 수가 난다는 말이나 거기가 거긴데 우리 어머니가 살다 보면 뭔 수가 난다는 말이 훨씬 현실적이고 절실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삶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특별한 날이 아니고 별일 없는 하루고, 중요한 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예술로 형상화시켜서 우리 인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또 슬프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뭔 수가 나겠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발 앞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무슨 수를 찾아서.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해당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호와 함께 정말 뜨거운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게 인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가 아니라 한 지금 얼핏 지나쳐도 제 마음속에 한 30가지는 남아있어서 300가지는 지금 배워갈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네. 알아서 살아야 돼. 알아서. 그렇다면 네. 어떻게 알아서 살까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용택 선생님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관객분들 가운데 궁금한 점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 내용 또는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네. 아주 현실적인 거 질문하세요. 질문을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이 나갑니다. 질문을 잘못 오면 진짜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질문할 필요도 없어. 다 이렇게 한가락씩 하시는 분들이 뭐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저 양반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한두 명은 해야 될 것 같죠? 네. 네, 저기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디요? 저기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강연이 인생에 남을 만한 강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진짜 훌륭하신 청중입니다. 네. 그 김용택 시인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되게 잘 살아야겠다는 이런 에너지가 막 생기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는 이 방법이 생길까요? 알아서 나름대로 사는 거죠. 우리 교육은 사실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알아서 살도록 하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 아니고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 아니고 알아서 살면 안 되고 나름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 알아서 나름대로. 왜? 1등 해야 되고 제일 잘해야 되고 공연도 잘해야 되고 너무 이 경쟁 사회가 심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사실은 가만히 깊이 나는 한 번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선생을 22살에 했거든요.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시를 알 수가 없어. 주위에 시인들이 아무도 없었어. 문단에 나갈 때까지. 22살에 처음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뭐가 좋았냐면 인생을 믿게 되었어요. 이거 살아볼 만하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나는 내가 딱 유일하게 그린 그림 하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선생만 하면 잘하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퇴직을 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서 살고 있는 저 집에서 큰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책을 가득 넣어놓고 거기서 책 보고 심심하게 글 쓰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내 인생의 유일한 그림이었는데 어떻게 나라가 그것을 알았는지 나라에서 저렇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좋겠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늘 지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이 지금이 좋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은 내게 주어진 힘인 거죠. 해결하면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노하우 말고 뭐라고 그러지 그거로? 하여튼 있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많아요. 사사건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해결을 할 때 혼자만 해결하면 소용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혼자만 해결해. 부부간에 싸울 때도 알았어 당신하고 가불어 저는. 그렇죠? 안 돼. 둘이 합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 늘 좋아서 지금 어려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알아서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1등 하려고 하지 않고 삶을 축소하고 줄이는 거죠. 나는 줄였어요. 근데 너무 커졌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미안해. 사람들한테 저렇게 집을 잘 지어줬으니 시도 너무 잘 써야 되고 부담이요. 진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안 쉬고 공부한다니까. 예술가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주위에 있는 화가들이나 사람들 보면 하루가 10시간이면 8시간은 놀아. 술 먹고 놀고 2시간 공부하는 동 마는 동 해.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8시간 공부하고 2시간은 심심해. 나는 친구도 별로 없고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이 들면 다 소용없어. 혼자 잘해야 돼. 그래서 책도 젊은 지인들의 책도 열심히 읽고 우리 안사람은 하루에 2시간씩 순창 다방에 가서 차책 가서 책을 읽고 와요. 지금도 안사람이 책 읽고 난 놀면 안 되잖아요. 나도 책을 읽는 거죠.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해. 지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는 시간이 없어. 아이고 애기도 키워야지 뭐 살림도 해야지. 그런 다 헛소리야. 다 핑계야. 그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책을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김영철 선생님 시집 좀 제발 사서 읽어. 잠시 후에 시집을 들고 오신 분들은 또 사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얘기를 원체 잘해버려가지고 뭐 질문이 없죠?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한 분만. 네. 네. 넘어가도록 저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저 뒤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공부가 우리의 일상에 오늘이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해주실지. 시인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이 별일 없는 하루라는 말을 굉장히 마음에 두셔 하셨잖아요. 저렇게 나를 만들어 보내서 네. 나한테 예. 별일 없는 하루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네. 별일 없는 하루를 좋아하십니까? 특별한 시간을 좋아하십니까? 진짜 별일 없는 하루를 좋아하죠. 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일기를 쓰려면 그래서 그저께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일기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어제가 되짚어지잖아요. 그럼 정말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별일 없는 하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제 살았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일이 다 있었던 거죠. 그것들을 찾아서 쓰면 됩니다. 사실은 별일이 없는 날이 별 볼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어제는 일기를 오늘 아침에 쓰다가 어제 뭐가 생각이 안 나서 우리 안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산책을 해요. 해 넘어가면 해가 질 무렵에 강변을 따라서 산책을 해요. 가다 싸울 때도 있고 싸우면 빨리 내가 와볼 때도 있고 하고 막 성질 내서 막 와볼 때가 있어요. 알아서 해요. 그러면 막 캄캄한데 띄워놓고 와보면 막 따라온다는 게. 안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갔는데 이 강에 원앙들이 때려와 있어요. 한 100마리가. 카메라를 늘 메고 다니거든요. 이 원앙들이 큰 바위에 한 5개의 바위에 꽉 차게 앉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썼어. 예. 그게 어저께 별일 없었는데 특별한 하루가 된 거죠. 원앙이 바위 위에 정말 아름답게 그 렌즈로 잡아다니면서 찍어봤더니 진짜 아름다운 새들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지. 그냥 홀딱 반했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여보 막 오라고 막 보라고 오라고 하면 아 나 알아 그 원앙 보라고 그러지 그렇게 안 와. 예. 예. 그렇게 사실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고 일상을 존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식 기념을 한 번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벤트를. 그래서 올해는 우리 딸이 엄마 오늘 결혼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이 아이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걸 기념을이요 그러는 거죠. 특별한 날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예. 네, 이제 다 됐죠?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네. 마치는 소나무가 있어요. 참나무가 있죠. 팽나무가 있죠. 느티나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 사람들이 소나무가 좋다 그러면 그냥 모두 소나무가 되려고 그래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나무가 소나무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나는 그냥 느티나무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느티나무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저 느티나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컸죠? 얼마나 아름답게 컸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느티나무를. 저런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갖고 왔냐고. 안 갖고 왔다고 지가 알아서 컸다고 그러는 거죠. 알아서 나름대로 큰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상을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특별한 삶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김용택 시인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연을 말해주는 것을 받아 쓰다라는 주제로 김용택 시인과 함께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의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시즌 1 네, 첫 시간 정호승 시인 그리고 안도현 시인에 이어서 마지막 시간 김용택 시인까지 만나봤는데요. 별일 없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루 우리 일상을 존중하는 힘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즌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공연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7일 오후 5시 임진택 창작 판소리 눈대목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작 판소리 소리내력 또 백범 김구 5월 광주 윤상원 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은 이렇게 매회 새로운 무대,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 붉게 물드는 단풍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물들일 좋은 공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시간 이제 마치는 무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 특별한 시간 마치는 곡 수군가 가운데 좌우나졸 대목입니다. 별주부의 꾀소가 용왕 앞에 서게 된 토끼가 좌우에 병졸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이 토끼는 어떤 꾀를 내서 이곳을 탈출하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마치는 곡 수군가 가운데 좌우나졸 대목 남기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때여 별주부는 토끼 간을 먹어야 용왕의 병이 낫는다 해서 육지로 나가 토끼를 꿰어내어 등에 업고 수궁으로 들어갔겠다. 토끼가 수궁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더니만은 웜에 좋다 좋아. 아이 배기 싫은 인간들도 없고 별천지가 따로 없구나. 여보시오 별주부, 얼른 들어가서 저 수궁 구급 공무원이라도 좀 시켜주시오. 별주부 영덕전 너른줄에 단정히 절하며 세상 나갔던 별주부 지금 막 당도하였나이다. 용왕이 반기허사
그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대관절 토끼는 어찌 되었는고? 예, 지금 토끼를 산채로 잡아다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럼 그 토끼 바삐 잡아들여라. 명이 아니. 좌우나졸 금금모조리 훈령수이 실해달라. 토끼를 내원쌀 때 신앙만리 장성사두 사냥 싸움에 맞춰 싸드점 점이 눌러싸 토끼 부두쳐 잡는 모양 용문출 싸 도적 잡두 토끼 토끼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며 아니 내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요. 월월 월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 다름에 너를 잡아이 악기장도 좋거니와 이 하늘 내려 오겠다. 데려 먹고 뒷껍질 벗겨내어 잘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내종 혈담에는 만병 외출의 명약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송아지요. 소같으면 더욱 좋다. 도타래를 잡아 뒷패쪽 살찐 다리 양회가 저녁 공파 두박 없이 노나 먹고 뒷불 빼어 활도 메고 니가주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오줌은 걸음을 넣니 머리를 끄는 날이라 이 송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망하지요. 아 망하지요. 야 별주부 너 나한테 사기쳤어? 와 사기치는 수준이 꼭 라이모티모스 수준이야. 그래 나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세상에서 사기 구단이었거든.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한다. 제 말 같으면은 더욱 좋다. 성간적 후한정이라 난 황장 전리마루다. 현황 500금으로 죽은 여사가 쓰니 너를 산채 보라. 나라의 왕 저 맞춰주면 전대상을 아니주랴. 들거라 우 말그란 주장대로 굽질렁 토끼 할일 없어 대라. 대라 내달려 어따 이놈 별주부야. 왜야 나탄 것이 무엇이냐. 오 그거 수궁 벤치라고 하는 것이다. 너그 수궁 벤치가 원래 이러느냐. 오 그러느니라. 워따이 급산을 맞을 놈의 벤츠 두 번만 타거두면
옹돌이 뼈도 안 남겠네. 영덕전들은 뜰에 통댕이쳐 예